네, 안녕하십니까. TV조선 경제부장 안영영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에게 새로운 코너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이름하여 재테크 생초보 탈출 프로젝트. 예, 우리 저기 임 팀장님하고 우리 한희 PD는 너무 어렵다고 좀 고치자고 그러는데 일단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재테크에는 관심이 있는데 이런 지식들이나 정보들이 없어가지고 이게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임 팀장, 예, 재테크에 관심은 많은데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 정말 기본적인 것들 한번 짚어보는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유튜브 개설하고 나서 네, 긴급 진단도 하고 있고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하는 모니토크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보기만 하고 구독은 안 눌러 주셔가지고 저희 구독자가 예, 한 달이 지났지만 1600명밖에 안 됩니다. 예, 그 손가락 좀 이렇게 좀 움직이셔가지고 좀 눌러 주십시오. 예,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옆에 임 팀장님하고 예, 우리 한희 PD가 박수까지 치네요. 예. 자, 오늘은 직장인이라고 하면 꼭 가입해야 되는 세 가지. 우리 저기 반지의 제왕 보면 그 골룸 아시죠? 골룸이 항상 찾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마이 프레셔스 하면서. 흔히 절대 반지 요거 찾아다니죠. 제가 보기에는 직장인들에게 이 세 가지는 절대 반지입니다. 예. 이거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세 가지 절세 통장인데요. 자, 임 팀장. 네. 절세 통장 세 가지 아세요? ISA, ISA, 예, 개인연금저축, 예, IRP. IRP. 네, 공부 좀 했어요? 조금 했습니다. 아, 공부 좀 했어요? 여기까지. 아, 그래요? 네, 예, 맞습니다. 연금저축, 그 다음에 퇴직연금 IRP, 그리고 ISA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3대 절세 통장인데 요거는 직장인이라면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가입하십시오. 먼저 우리 저기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매년 900만 원을 이게 입금을 하면 이자로 16% 준다. 어떻게 가입하시겠어요? 해야죠. 해요? 어마어마하죠. 16%면. 16%면 예. 세죠. 90만 원, 웬만한 주식 투자보다 나아요. 예. 100만 원이 넘는 예. 지금 보면 900만 원 납입하면 148만 원 나와요. 요런 절세 통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연금저축, 뭐 펀드, 보험, 그 다음에 신탁이 있는데 다른 신탁이나 보험은 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 펀드를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두 분 연금저축 펀드 드셨어요? 저 개인연금저축. 오, 좀 들었네. 얼마씩 납입하고 있어요? 네? 얼마씩 납입하고 있어? 5만 원. 비밀이야? 5만 원? 아니 왜냐면 그렇게 납입하고 그다음 추가 납입하라고 하셔서 추납을 그럼 언제 해요? 추납을 이제 연말정산 그거 하기 전에 퍼센테이지 맞춰서 아, 퍼센테이지 맞춰서. 네. 그러면 연간 얼마씩 넣어요? 원래 기본 납입 금액의 2배까지 추가 납입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네. 얼마까지 넣어요? 할 때 작년에는 넣었을 때 한 60만 원 더 넣었던 60만 원? 네, 더 넣었어요. 그럼 5만 원, 그럼 120만 원 넣네? 네, 그렇게만 해도 된다고 해서. 아, 우리 한희 PD는? 저는 아마도 계좌가 있는 것 같지만 계좌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거 보니까 일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 ISA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있는데 있는 것 같은데 활용을 돈을 다 어디다 쓰고 댕기는겨? 돈은 네. 하루만 해도 다 쓸 수 있죠. 이분들이 참 아주 망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네. 예. 우리 저 촬영 PD님은? 저도 그냥 개인 적금으로만. 아, 적금? 네. 아, 술 먹는데 다 탕진은 안 하고? 다행이네요. 자, 연금저축 펀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저축 펀드와 퇴직연금 IRP에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하면 이게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때. 그러니까 이건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개인연금저축 말씀하시는 그렇죠. 연금저축. 그러니까 흔히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안에 생각하시면 두 됩니다. 가지가. 예. 그래서 먼저 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에는 이 세 가지 마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법은 수익률 16%의 마법. 연말정산 세액공제. 우리가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하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이게 16.5%고 총 급여의 5,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13.2%여가지고 약 118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뭐 연말정산 때 이번에는 다 개원해야 돼요. 오히려 세금을 내야 돼. 이런 분들 대부분 이런 그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IRP를 안 내고 계속 이런 분들이 개원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연금저축에 그냥 900만 원만 내기만 하면 확정이익이 나오는 이런 상품이 어디 있어요? 운용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연금저축 펀드나 우리 퇴직연금 IRP에 900만 원 넣어놓으면 뭘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돈들을 우리가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걸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를 가입하면 우리가 최대 16%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과세이연과 복리의 마법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일반 계좌에서 주식 투자하면 세금이 있어요? 별도의 세금? 주식 투자해가지고 내가 매도를 했어. 수익을 냈어. 여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요? 안 내요. 주식은. 근데 뺄 때 내는 거 안 내요. 주식은 없어요. 양도소득세가 특별한 없다. 주식이 양도소득세라는 건 주식을 내가 투자를 해서 100만 원 소득을 이익을 얻었다 그래서 매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별도의 세금은 없어요. 아주 작게 이 붙는 세금은 있지만 우리 흔히 이제 부동산 팔면 양도소득세 붙잖아요. 우리 일반 개미들은 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그래서 100만 원 차익이 대부분 내게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다 보면 배당금 나오잖아요. 이 배당금에는 배당 소득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5.4%를 원천징수해요.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 이미 떼서 그냥 배당금이 지급이 아예 되는데 재배가 된 상태에서 떼지만 연금 계좌에는 이런 배당을 받더라도 배당 소득세가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떼고 그냥 우리가 배당금을 그대로 받고 그게 재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재투자되면 이게 이제 흔히 이제 복리의 마법, 우리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죠. 이 높은 데서 이 눈덩이 작은 걸 하나 굴리면 이렇게 굴러가면서 이 눈덩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이 스노우볼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계산 한번 해보시면 만약에 내가 매달 10만 원을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IRP에 넣는다. 연수익률 3%다 해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이게 30년이 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이게 복리라서. 네, 복리가 붙어서 계속.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는 55세부터 자기가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꼭 들어야 되는 상품입니다. 네. 제가 어젠가 우리 후배들한테 야, 니네 연금저축 들었니? 그랬더니 아 선배 지금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 아직 MZ세대들은 야 무슨 노후냐 지금 뭐 놀고 먹을 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또 다른 지인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지인은 지금 정년이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분은 한 5억 정도를 만들어 놨어요. 이 연금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로 한 5억 정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내가 젊었을 때 조금 더 넣을 걸. 금액을? 아니면 기간을 좀 더 일찍? 금액도 금액이고 내가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더 미리. 좋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찍는다고 그러니까 꼭 이 얘기 해달라. 금방 온다. 니들은 안 늙을 것 같냐? 금방 늙는다. 그러니까 뭐 좀 부담스럽더라도 자기 노후를 생각한다고 하면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넣는 게 중요하다. 이 내용입니다. 물론 거기에 퇴직연금 IRP나 연금저축에 그냥 넣어가지고 예금에다 넣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원금 보장형에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참 제가 보기엔 무식한 짓이고 이건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IRP 계좌를 어떻게 운용하고 굴리는지는 우리가 또 다음 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IRP를 넣었으면 이게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해요. 근데 그때는 연금소득세라고 그래서 3.3%에서 5.5%만 떼요. 아, 연금으로 수령할 네, 때? 수령할 때. 아, 그럼 수령할 때 자동으로 그 3.3%가 떼서 이제 네. 저기가 지급되는 거. 이게 연간 1,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3.3에서 5.5%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세를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연간 1,5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러면 분리과세를 할 수 있고 16.5%로 아니면 종합과세 합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우리 지금 절세통장 중에 연금저축 펀드와 그 다음에 퇴직연금 IRP는 요 세 가지 강력한 마법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라고 하면 꼭 가입해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가입해서 그러니까 5년간은 유지를 해야 연금이 지불이 되거든요. 근데 뭐 지금 뭐 좀 젊으신 분들은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쭉 그냥 넣으면 돼요. 넣으면 55세까지 넣었다가 그때부터 연금 빼먹으면 되는 거예요. 요새 또 직장인들이 관심 있는 게 ISA 통장입니다. 이게 만능 뭐 통장이라고 불리는 ISA이고요. 이재명 정부가 요새 생산적 금융 ISA를 내놓는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요거는 보면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고요. 연 한도는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그 국내 거주자면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꽤 많아요. 국내 주식, 국내 ETF, 해외 지수를 기초로 한 국내 ETF, 타이거 S&P 500, 코덱스 S&P 500 이런 것들, 그리고 펀드의 적금, 리츠, ELS 꽤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투자할 수 있다. 대신 앞에서 봤던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IRP는 주식 투자는 안 돼요. 간접 상품들 투자만 가능합니다. 펀드나 ETF 이런 투자만 가능한데 ISA는 국내 주식은 투자가 가능하다. 해외 주식 안 된다. 그 다음에 해외 상장 ETF, 우리 QQQ 뭐 이런 거 있죠.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 이런 거는 안 된다. 비트코인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A는 뭐 연금저축펀드에도 신탁, 펀드, 보험이 있듯이 ISA도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증권사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증권사에서 파는 중개형 들면 됩니다. 이 ISA의 가장 큰 특징은 비과세. 그러니까 ISA를 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비과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총 급여 2천만 원 이하는 서민용으로 해서 최대 400만 원. 가입기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고 5천만 원 이상이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형이어가지고 200만 원까지 우리가 비과세를 해줍니다. 근데 좀 적죠? 이걸 뭐 좀 늘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늘릴 수도 있어요. 일반 계좌의 경우에는 이자나 배당소득 이렇게 받으면 우리가 아까 15.4% 세금 원천징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서민형과 일반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빵이에요.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고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수익이 나면 이제 세금이 없다는 거고 그 이상의 수익이 나도 분리과세로 9.9%까지만 내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손익통산, 그러니까 일반 계좌는 내가 만약에 예금에서 300만 원, ETF에서 500만 원 잃었다고 그러면 토탈 보면 마이너스 200만 원이잖아요. 여기는 진짜 웃기게도 너 예금에서 300만 원 벌었잖아. 3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떼가요. 난 잃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잃었는데 어떤 상품에 있어서는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익 난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네, 정말 억울하죠. 그런데 ISA 계좌는 이 손익을 통산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200만 원이기 때문에 너는 세금 낼 필요도 없어. 너는 불쌍하니까 내가 봐주겠어. 이런 거예요. 네, 불쌍하니까. 네. 그리고 이 통장도 과세 이연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세금을 내지 않고 3년이 지나면 이제 그때 이제 정리해서 내는 거고 이 또 흔히 이제 ISA 통장 잘 운용하시는 분은 이 풍차 돌리기라는 게 있어요. 풍차 돌리기. 풍차? 네. ISA로.
ISA로 풍차를 돌린다는 건 뭐냐면 이게 ISA에서 우리가 이제 뭐 수익을 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연금 저축이나 퇴직연금 IRP로 일부를 돌려서 연말정산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납입금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300만 원까지 우리가 이렇게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IRP로 돌려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돌리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49만 5천 원을 더 추가로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39만 6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ISA를 3년 돌려서 연금저축에 넣어서 추가로 환급받고 다시 IS 계좌를 만들어서 3년 돌려서 3년 끝나면 또 연금저축에 넣어서 또 환급받고 이런 식인 거예요. 예. 부지런해야 되네. 예. 그러게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대 절세 통장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알아봤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거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저기 두 분은 뭐부터 들을 거예요? 개인연금저축. 저는 ISA. 왜 한인 PD는 왜 ISA예요? 뭔가 수익률 나는 게 조금 바로바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뭔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 약간 투자 운용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투자에 자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조금 이게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뭔가 아, 이거 내가 강의를 잘못했나 봐.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그냥 납입만 하면 16% 수익률을 내는 통장이 있다고. 어? 야, 응용하는 친구. 한인 PD. 근데 저는 약간 하라는 대로 하면서. 이게 납입만 하면 16%를 주는 통장. 우리 임 팀장님 뭐라고요? 저는 개인연금저축.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나 더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퇴직연금 IRP. IRP. 네. 이게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 한대예요. 그래서 900만 원까지 받으려면 퇴직연금 IRP를 들어서 300만 원을 채워야 되죠? 추가로 납입을 하면 우리가 흔히 이빠이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최고 금액으로 그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100% 투자를 가능해요. 퇴직연금은 안전자산을 30%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젊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연금저축을 들어야 되겠죠.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일부 자금을 뺄 수가 있어. 넣었던 네. 돈에서? 네. 그리고 담보대출도 가능해요. 오. 이자? 네. 뭐 이자는 내야지. 담보대출이어도. 이자율이? 이자율은 거기 이제 가입한 곳에 이제 이 대출을 실행을 해보면 이자가 나오겠죠. 아무래도 납부한 거에서 대출한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중도 인출을 하지 않고 55세까지 열심히 부어가지고 타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혹시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근데 퇴직연금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해요. 아예 계좌를 해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연금저축이 훨씬 월등해요. 그래서 1순위는 연금저축. 600만 원까지 채워넣기. 그 다음에 2순위는 퇴직연금. 퇴직연금. 그래서 900만 원까지 채워넣기. 뭐 근데 또 퇴직연금 아니고 ISA를 넣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은 55세까지 꾸준히 넣어야 되잖아요. 너무 길잖아요. 우리 사회초년생들이나 젊은 분들이 야 1년에 900만 원을 어떻게 넣냐. 나는 그럴 돈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집도 마련할 수도 있고 그러면 좀 목돈 마련 차원에서 봤을 때 나는 ISA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럼 ISA를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금저축 들고 IS를 들고 여유가 되면 퇴직연금을 들 수도 있겠죠. 근데 1순위는 뭐다?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펀드 그냥 증권사에서 드세요. 직장인들의 3대 절세 통장. 첫 번째 연금저축, 두 번째 퇴직연금 IRP, 세 번째 ISA.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 신탁, 그 다음에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이 있는데 그냥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펀드 드세요. 예. 자, 요렇게 해서 만능통장 3개 설명을 드렸습니다.